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49화 흰산의 주인 1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도 돌아온 우리의 산군이 대활약했습니다. 과거에는 약간 버거워했던 무드리의 술법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서쪽 길잡이들을 싹 쓸어버렸죠. 타이지 유량은 산군의 무드리 술법을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놀라는데 산군의 위험이 날이 갈수록 대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령은 아랑사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경악하는데요. 마치 아린이 살아 돌아온 것인 마냥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아랑사를 찾으러 접근 중인 아비사와 가오리는 유량의 부하들과 마주치는데 정체불명의 존재가 도움을 줘서 겨우 목숨을 구했죠. 점점 스토리가 클라이막스를 향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된 스토리 하나하나 리뷰해보겠습니다. 서쪽 길잡이들과 유량은 갑자기 등장해서 괴섭을 죽이고 바람같이 사라진 산군을 찾습니다. 길잡이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산군이 자기들에게 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유량은 그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죠. 산군이 황수의 구슬에서 발사된 응축된 길을 막기 위해서 순식간에 언덕 아래 저 멀리로 이동했다는 걸 눈치챕니다. 짐승이 둔갑을 했다고 해도 같은 짐승끼리는 그 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염주나 비녀로 본모습을 가렸을 때만 그런 거죠. 산군은 단순히 둔갑을 한 것이기에 후드를 벗어 던지고 정체를 드러낸 이상 그가 범이라는 건 유량도 길잡이들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량은 더더욱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범 따위가 순식간에 괴섭의 목을 비틀어 죽인 것이며 황수의 길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건가? 더 놀라운 건 어떻게 범 따위가 공간을 비틀어서 순간이동하는 무드리의 술법을 쓴 것인가?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방금 본 것이 진짜로 맞나? 유량은 초긴장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무드리의 술법은 우리 생각보다 세계관에서 훨씬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 것 같아요. 일부 초반에 추이가 산군과 싸우면서 무드리 술법에 대해 그런 잡기술에 2번 당할 줄 알았냐 라면서 허세를 부렸는데요. 막상 산군이 여우구슬을 먹고 부활했을 때 추이가 가장 긴장했던 순간은 산군이 무드리 술법을 쓸 때였습니다. 산군의 술법은 일반적인 무드리 술법과 다르게 예비동작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위협적으로 느낀 것이죠. 유량과 길잡이들이 쫄거나 말거나 산군은 온 신경이 아랑사에게 가 있습니다. 1부 때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랑사였는데 얼음 속에서 잠들고 거의 1년이 넘게 기다리고 나서야 찾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산군이 아랑사를 찾았다고 끝낸 게 아니라 바로 아비사의 행방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1부에서 산군은 이미 아랑사를 손에 넣었었죠. 그대로 흰눈썹의 성을 벗어나면 아린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는데 흰눈썹이 얍삽하게도 한 망태기 안에 있던 아랑사와 아비사를 분리시켜놨습니다. 산군은 아비사도 꼭 함께 지켜달라는 미호의 부탁을 차마 저버릴 수 없었기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인간들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미호와 산군은 항마전 이후에 아랑사를 공동 보호했던 동료로 추정이 되죠. 미호는 산군이 아린의 자식인 아랑사를 목숨 걸고 지킬 거라는 건 확신을 했으나 자신의 딸인 아비사는 산군과 접점이 없기에 내심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군에게 특별히 아비사도 함께 지켜달라고 미물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탁했던 것이죠. 산군이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전열을 가다듬은 변신 맹한들은 시라무렌의 명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아랑사에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산군은 단신으로 변신 맹한들 앞을 막아서는데 그들이 뭔가 주문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푸른 눈을 번쩍이면서 그들의 주문을 단숨에 풀어버리는데 주문이 풀린 맹한들은 산군의 기세에 눌려서 전부 다 도망가고 말죠. 이 과정에서 잠시나마 범으로 돌아간 산군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맹한들의 눈에 비친 모습이었을 겁니다. 포효하는 산군의 모습에서 위험이 느껴지죠. 개인적으로 산군이 시라무렌의 주문을 푼 건 추이가 흠원의 주문을 푼 것보다 더 대단한 거라고 봐요. 이령이 흠원에게 건 주문은 시전자가 이령이라는 것만 빼면 특별한 주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라무렌이 맹한들에게 내린 회기령은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특별한 주문이죠. 자기 목숨까지 내던지도록 세뇌시키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런 시라무렌의 주문을 범이 풀어버리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눈앞에서 이 과정을 지켜본 유량과 서쪽 길잡이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다행히도 황수의 구슬은 아직 시라무렌의 명령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제 이들이 믿을 것은 5개 남은 황수의 구슬뿐입니다. 유량과 길잡이들은 구슬의 폭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바위 뒤쪽으로 몸을 숨기죠. 산군은 노란 구슬이 또 터지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황수의 구슬이 터져서 날아가는 걸 눈앞에서 봤고 그 위력도 엄청났기 때문에 자칫 아랑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피하려고 보니까 쓰러져 있는 이령, 울라, 시가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응축된 황수의 힘을 정통으로 맞으면 했다 무사할 수 없을 거라고 본 거죠. 결국 산군은 자리를 피하기보다는 저 위험한 구슬들을 파괴해서 없애기로 합니다.
무두리의 술법을 자유자재로 쓰는 산군에게 구슬 깨기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순간이동해서 번개같이 구슬을 타격했고 구슬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다시 한번 술법을 써서 바위 꼭대기로 이동하죠. 구슬 옆에 있던 길잡이들은 폭발에 휘말려서 몰살당했고 유량은 보호막을 가동해서 겨우 살았지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감히 범따위가 무두리의 술법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연속으로 사용하다니 유량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에 비해서 산군이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술법을 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술법을 쓸 때마다 몸에 물이 간다, 장기 뒤틀린다, 몸이 버텨낼지 모르겠다 등 걱정도 많았고 피도 많이 토했는데요. 이제는 2번 연속도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하네요. 한 단계 경지가 올라갔기 때문인 건지 인간으로 둔갑한 형태라서 신체적인 부담이 없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량의 본 모습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충격적이었다고 할까요? 유량은 폭발에 휘말려서 보라색 후드가 다 찢어졌기 때문에 본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머리카락 하나 없이 머리가 반딱반딱하고 뿔도 생각보다 길고 뾰족해서 저걸로 공격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난조나 초아 등 그동안의 여자 캐릭터들과 방향이 달라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물론 타이즈니까 싸움만 잘하면 되겠지만 여자 캐릭터를 뿔 달린 대머리로 설계하셨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산군이 유량을 상대하는 사이에 신은 아랑사를 데리고 일영에게 접근합니다. 일영이 흰머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으니까 가져다 바쳐야죠. 드디어 일영과 아랑사가 만나게 됐는데 일영의 반응이 생각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예전에 무골이 아랑사를 처음 봤을 때 경기를 하고 비명을 지른 것처럼 일영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죽었잖아 라고 소리치는데 아랑사가 아니라 마치 죽은 아린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일영은 흰산의 기에 버티면서도 영향을 더 받았는지 왼쪽 눈마저 하얗게 변해버린 걸 볼 수가 있었죠. 여튼 일영의 반응을 볼 때 아랑사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아린의 혼을 느낀 것 같아요. 흰눈썹이 기를 쓰고 아랑사를 먼저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린의 자식이 있다고 일영에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아린이 잠들어 있다는 것만큼은 일영에게 절대로 들켜선 안 됐던 거죠. 일영이 절규하자 근처에 있던 유량은 머리를 쥐어잡고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홍이미들이 일영이 발작할 때 괴로워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산군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아린의 발작을 겪어서 익숙하다지만 저렇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 보면 분명히 산군에게도 흰산과 관련된 비밀의 힘이 있을 듯합니다. 어쩌면 아린이 발작하는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고 산군에게 몰래 힘을 줬을 수도 있겠죠. 여튼 산군은 황급히 상황을 파악하는데 일영이 붉은 길을 내뿜으면서 아랑사를 위협하는 걸 발견합니다. 눈에서 푸른 안광의 잔상이 짙게 남는 걸 보니까 또다시 무두리의 술법을 쓴 것 같은데요. 다음 화에서는 산군이 일영의 앞을 막아서면서 아랑사를 지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는 일영 지키다가 이제는 아랑사 지키다가 산군이 아주 바쁘네요. 일영과 산군 사이에 얼음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재 둘이 무슨 관계길래 산군이 맹한들로부터 일영을 구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군은 심지어 울라는 물론이고 시들마저 살리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부에서 산군은 일영에게 두드려 맞고 시와도 싸우는 등 다소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일영도 시도 가깝게 느끼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고, 역시나 얼음굴에서 일영과 산군에게 벌어졌던 이벤트가 그 해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비사와 가오리 쪽을 보겠습니다. 아비사는 아랑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점점 산군 쪽으로 다가오는 중인데요. 오는 길에 시에게 공격당해 쓰러져 있는 황효를 발견합니다. 사회복지사 가오리가 부상자를 그냥 지나칠 리는 없죠. 바닥에 나뭇잎도 깔고 목에다가 부목도 대고 담요까지 꽁꽁 덮어주면서 황효를 챙깁니다. 황효는 시를 상대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인간의 귀신을 자신이 흡수함으로써 몸속의 큰 귀신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정신을 잃었을 때만 큰 귀신이 작동하니까 그게 어떻게 발동하는지 잘 기억하라고 혼을 심어 놓은 것이죠. 큰 귀신의 발동 원리를 알게 된다면 황효가 자유자재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귀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냐? 라는 황효의 물음에 귀신은 혼이라고 짧게 대답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황효는 뭔가 눈치를 챈 듯한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황효의 능력이 앞으로 훨씬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봐요. 큰 귀신의 발동 조건을 익힘으로써 9만급의 귀신수를 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망이 도와줄 때 황효는 실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무커급의 범에게 창기를 씌워서 정신을 조종하는 것도 쌉 가능이고요. 마른 하늘에 먹구름 불러오기, 거대 귀신 만들기, 공중부양, 귀신불 소환 등 무지막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황효가 9만급의 귀신수를 쓰게 된다면 타이지급은 황효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듯하고 버일러급에서도 꽤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주술로 부하들을 전부 원기로 홀리고 거대 귀신들 소환하고 귀신불로 들이대면 대부대를 가졌더라도 상대하기가 어려울 듯 보이네요. 황효가 그렇게까지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스토리 자체는 황효가 각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물론 산군이나 빠르와 원수 관계가 된 건 돌이키기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황효도 이미 가오리에게 은혜를 여러 번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흰머리 아이들을 돕는 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황효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비사는 다시 한번 아랑사의 부름을 듣고 정신이 멍해 있는데요. 갑자기 유량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아비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유량에게 이 일대의 일연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찾아서 죽이라는 명을 받은 상태죠. 가오리가 이를 발견하고는 아비사를 지키기 위해 나서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유량의 부하들은 전투 항마병들보다는 조금 더 센 것처럼 보이는데 가오리가 당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슈오를 상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몇 번 공격은 날려보지만 다 막혔고요. 바로 얼굴과 허리 등을 가격당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산군도 황효도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가오리도 얼른 홍이브 만나서 수련하고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유량의 부하들은 쓰러진 가오리와 옆에서 부축하는 아비사를 한 큐에 끝내려고 합니다. 거대한 양날 도끼를 휘두르는데요. 갑자기 무언가가 도끼를 가로막습니다. 유량의 부하들은 당황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둘러보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죠. 바로 그때 가오리와 아비사를 공격했던 도끼가 깨끗하게 절단되고 맙니다. 절단면을 보면 마치 엄청나게 뜨거운 것에 쇠가 녹아내린 그런 모양인데요. 혹시 불과 관련된 무언가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개입한 거라면 빠르의 불씨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비사의 여우 구슬일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빠르의 불씨일 가능성은 가오리의 대사를 보고 추측해봤습니다. 가오리는 공격을 당해 쓰러지면서 아비사에게 도망가 빠르한테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이 대사 직후에 유량 부하의 도끼가 두 동강이 났으니 왠지 빠르가 아니겠나 그냥 생각해보는 거죠. 도끼가 녹은 자국이 엄청난 고열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아비사의 여우 구슬일 가능성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2부 246화 리뷰 영상에서 아비사의 여우 구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나 아비사가 아랑사를 찾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한다면 여우 구슬이 나서서 지켜줄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두 가능성 중에서는 여우 구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빠르가 절벽에서 기어 올라와서 갑자기 불씨를 출동시켜서 도끼를 녹였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죠. 빠르는 아직 불을 다룰 줄도 모르고요. 하지만 아비사의 여우 구슬이라면 개연성은 조금 높아집니다. 일전에도 아비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우 구슬이 뛰쳐나와서 아비사를 보호한 적도 있죠.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다음 화를 통해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영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